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근로소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로소득,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과 불로소득, 일을 안 하고 올리는 소득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몸으로 일을 해서 직접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 또 내가 일을 안 해도 벌 수 있는 불로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요즘 세상에 보면 불로소득 그럼 그것을 자꾸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불로소득 그러면은 돈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로소득.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게으름 피고 놀았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불로소득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검절약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고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그게 나온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각종 종합과세 내는 금융소득,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질 않으면 안 생기는 소득입니다. 그 불로소득은 누구든지 가만히 있어도 뚝 떨어지는 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불로소득의 양은 많고 적으면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내가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얼마큼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는 사람이 있고 안전하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하고 작전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은행 이자와 비교 안 되게끔 불려나갑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불로소득인데 요즘의 세상에는 불로소득 그거 나쁜 짓 한 거예요. 그거 다 세금으로 뺏어서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능력 안 되는 사람들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런 방법은 사회주의입니다. 불로소득을 인정을 안 하고 나쁜 걸로 생각한다면 자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불로소득을 인정을 안 하거나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치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금융지식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노후 미래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분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로소득 평생 나이 7, 80 먹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법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불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늙은 나이에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나이 70, 80 돼서 좋아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일을 하는 근로소득을 불로소득, 자본소득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확장을 시켜야 될까? 그것을 누구든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가난을 아십니까? 저만큼 가난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더 가난하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계시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가난의 비참함, 그 가난의 삶, 그 수치스러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그거를 쭉 좀 써왔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 말씀드렸죠. 이게 10%씩만 복리가 아니고 단위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년이면은 10만 원씩 붙으면 200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 10%, 10만 원, 그 다음에도 10만 원, 그 다음에도 10만 원. 그래서 10년이면 10만 원씩 10번 붙어서 200만 원이 돼요. 그거는 복리가 아닙니다. 복리로 하게 되면 259만 원, 약 2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배하고도 6배 아닙니까? 2.6배가 되는 거죠. 그게 20년이 되면 그럼 곱하기 2 하면 5.2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0년까지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72법칙 계산해 봅시다. 10%씩이면 72 나누기 10%니까 10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7.2년 나옵니다. 10%씩 수익을 올리는데 내 자산이 2배로 되려면 몇 년 걸리나? 72 나누기 10 해보니까 7.2년. 그러면 1년부터 쭉 10년까지 보니까 딱 맞네요. 7년째 되니까 194만 8천 원, 195만 원 나와요. 7년째. 그런데 답은 72 나누기 10 하면 7.2년이죠. 그러니 7년에서 조금 더 가면 딱 2배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0%가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지수, 나스닥은 역사상으로 연 18%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계산은 배당한 계산도 안 한 겁니다. 매년 상승되는 그 지수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배당이 삼성전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3%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화이자 있어요. 제약회사. 거기 한 4% 정도 나와요. 존슨앤존슨도 유명해요. 제약회사 1등이에요. 거기 한 2.7% 정도 나와요. 삼성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 매년 3%씩 나온 거를 계속 복리로 추가로 쌓아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소득이 되는 거죠. 나스닥 기준으로 월 18%, 연 18% 계산해 봅니다. 100만 원씩. 그래서 10년을 해보면 10%씩 100만 원씩 복리는 2.6배가 나왔는데 18%씩 10년 해보니까 5.2배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에. 아파트 비교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약 26억 되는 겁니다. 아파트 5억짜리가 10년 지나면 지금은 2배 아니면 2배 반? 지금 5.2배 나왔습니다. 이게 10년인데 20년, 30년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72 마법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 18%죠. 그러면 72 나누기 18 하면 되죠. 72 나누기 18 하면 4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부터 쭉 계산해 보니까 4년째 해보니까 193만 8천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5년째는 훨씬 넘어가죠. 228만 7천 원이니까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72 나누기 18%니까 72 나누기 18 하면 4년 딱 나와요. 그게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아서 사고 또 올랐다고 팔고 또 저거 급등주예요. 저거 쫓아가서 또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또 했다가 또 팔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든지 이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식시장에 이 바닥에 6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꼭지에서 팔고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ETF 말씀드렸죠. ETF는 개별 종목보다 훨씬 안전한 종목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하시게끔 릴레이 400m 계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도 1등부터 10등까지 회사를 추종을 하고 이거를 다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회사가 위태로워요. 빚이 많아요. 매출이 없어요. 그럼 빠져야죠. 그리고 그 외의 회사 중에 잘하는 회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도 내가 죽으면 내 나머지 유산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유산의 90%를 미국의 S&P 500 ETF 펀드에 묻어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은행에 저축만 하면 이제는 저축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제로금리예요. 은행에다 넣어두게 되면 당연히 불로소득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은행에 20년, 30년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 돈은 불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지하철 비용, 택시 기본요금, 김치찌개 값, 설렁탕 값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후에는 그 짜장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은행에 놔뒀는데 돈은 하나도 안 불어났어요. 10년, 20년 지나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넣어놨던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는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주 힘들게 가난한 상태에서부터 제가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좋은 소득이고 금융소득,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떡할 건데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까? 노령연금 요만큼 나와요. 그걸로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노령연금 지금 얼마 나옵니까? 3, 4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그거에 적어도 5배, 6배, 7배가 나와야 되는데 한 달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보장도 못 해주는데 근로소득만 좋은 소득이고 신성한 소득이고 불로소득, 금융소득은 그것은 나쁜 짓 한 거다. 이러한 마인드를 자꾸 국민들한테 박아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가난한 사람 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전 세계 거의 다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의 노후 준비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ETF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S&P 500을 추종하는 SPY, 세계 1등이에요. 대신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또 제가 추천하는 QQQ, 그거와 XLK, 이 두 가지는 나스닥의 기술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SPY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종하는 XLK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종목을 40% 정도 추종을 합니다. 그 외에 기술주들이 또 있지만,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것은 XLK, 그 다음이 QQQ, 그 다음 수익률이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인 건 SPY,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미국의 그러한 지수들을 추종하는 타이거 나스닥 100, 또 팡 플러스, 그대로 미국 것을 추종을 합니다. 또 어제, 그저께 새로이 첫날 상장을 했죠. S&P 500, 킨덱스, 또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두 종목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한 ETF, 아니면 국내 1등부터 10등까지를 추종을 하는 타이거 탑 10, 이러한 안정적인 ETF에 은행에 넣듯이 내가 월급 받고 생활하면서 그 월급 중에 일부를 내가 최소한 생활할 것만 빼고 뚝 떼어서 그런 ETF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20년, 10년 보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좀 더 자신이 생긴다면 개인 종목까지, 개별 종목까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말씀 다 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또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다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 건너가면 애플, 아마존, 마가라 그러죠. 구글,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여러 가지 탑 클래스들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별 종목을 추가로 또 하셔도 되고, 그것은 선택의 폭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리의 마법을, 이것을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은행에 적립을 한다 생각하고 월급에서 20%, 30%, 심지어는 반까지 뚝 떼어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절약하면서 생활을 하시면
나중에 큰 불로소득이 들어올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노후를 위해서 금융소득, 불로소득을 크게 확장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성공적인 인생, 생활이 될 것입니다.